2023년 11월 14일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 50여 명의 장교들이 앉아있는 브리핑룸에서 한 남자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가 한 여성 장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능력보다 상징이 우선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성 장군 박서연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중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뭔가? 대령은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2011년 8월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 야간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벌린 채로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이것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어도 더 많이 증명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3년 11월 14일 오전 10시. 박서연 준장은 합동참모본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백미러를 들여다봤습니다. 군복의 깃을 매만지고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준장. 대한민국 육군 여성 장성 중 가장 젊은 나이에 도달한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표정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국방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전략 세미나에서 그녀가 주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도 올 예정이었고 국회 국방위원들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비 다 했어.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던 건 지난 3개월간 계속된 소문들 때문이었습니다. 박 준장? 운 좋았지. 여자라서 승진한 거야. 실전 경험도 별로 없다며? 그냥 서류상으로만 화려한 거지. 요즘 다양성 드립치느라 능력 없어도 올리는 거 아냐? 복도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회의실에서도 들렸던 말들이었습니다. 대놓고 하는 이도 있었고 뒤에서 수군대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들은 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회자가 김태윤 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50여 명의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준장은 발표 좌석 옆에 앉았고 김태윤 중장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중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박서연 준장께서 미래 전장 환경과 특수작전의 진화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박 준장은 긴장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 준장은 200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특수전 사령부에 배치되셨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특수부대에 지원하셨죠. 그 후 다양한 보직을 거치시면서 작년에 준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물론 요즘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성 인력의 활용, 성평등 정책 이런 것들 말입니다. 좋은 일이죠.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 준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군대는 전투 조직입니다. 능력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요즘 능력보다 상징이 우선되는 건 아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박 준장께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전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서현 준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게 또 다른 빌미가 된다는 걸. 여자라서 감정적이야. 역시 군인 체질이 아니야. 또 그런 말들이 나올 거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참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중장님. 젊은 대령이었습니다. 박서현 준장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정우진 대령. 특수전사령부 작전참모였습니다. 네, 정 대령.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박 준장님의 실전 경험에 대해 말씀이 나와서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김 중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자리인 줄 압니까? 정식 브리핑 순서도 아닌데. 2분만 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1분이라도. 정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좋습니다. 2분 드리죠. 정 대령은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박서현 준장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2011년 8월 23일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 녹색빛으로 물든 화면 속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황폐한 건물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2011년 8월 청해부대 소속 특수작전팀이 수행한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정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탈레반에게 납치된 한국인 NGO 활동가 2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피닉스. 이 작전의 현장 지휘관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속 한 인물을 가리켰습니다. 선두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팀을 이끄는 사람. 당시 대위였던 박서현 장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팀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탈레반은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대위가 재빨리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손동작만으로도 그녀의 판단이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팀은 2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한 조는 정면에서 엄호 사격을 시작했고 다른 조는 측면으로 우회했습니다. 박 대위는 우회조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옆 골목으로 돌아가 뒤쪽 창문을 통해 침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작전 카메라가 아닌 건물 내부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박 대위와 팀원 3명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탈레반 무장대원 2명이 인질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가 손을 들어 팀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 대위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무장대원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입했다면 그 대원에게 측면을 노출할 뻔했습니다. 박 대위는 수신호로 팀원들에게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동시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3초. 단 3초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인질 2명은 무사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박 대위는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작전 기록은 그 후 보안사항으로 분류됐습니다. 외교적 문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박 장교의 인사 기록에서 이 작전은 그저 해외 파병 근무로만 기재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 대령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4년 5월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소령이었던 박서연 장교는 대테러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DMZ 근처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이 작전 역시 보안 사항으로 분류됐습니다. 박소령은 이 작전에서 팀원 2명이 부상당했을 때 홀로 적을 유인해 팀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7시간 동안 산속에서 생존하며 헬기 지원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2016년 해외 대테러 훈련에서 13개국 특수부대 중 종합 2위. 2018년 레인저 교관으로 재직하며 600명 이상의 특전사 요원을 훈련.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교민 긴급 철수 작전 지휘. 하나씩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 옆에는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인사 기록 미반영. 왜 이 기록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정 대령이 물었습니다. 외교 문제? 보안 문제? 아니면 그가 김태윤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 중장님은 25년간 군 생활을 하시면서 4번의 실전 작전, 7번의 해외 파병, 그리고 수십 번의 대테러 훈련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 기록에는 이 중 절반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건 누굽니까? 상징만 중요하게 여긴 건 누굽니까? 박서연 중장은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구나.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했던 일들을.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중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50대 후반의 대령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 작전 당시 박 대위의 팀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탈레반의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박 대위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박 중장님 덕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2014년 작전에 함께했습니다. 박소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요. 또 다른 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2016년 훈련 때 박소령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의 기초는 그때 배운 겁니다. 1명, 2명, 3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린 이분 덕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린 이분 덕분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박서연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윤 중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브리핑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서연이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여성 생도 입학 5년 차였습니다. 여전히 전체 생도의 5% 미만이 여성일 때였죠. 여자가 왜 군대를 가려고 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군대는 남자들 세상이야. 너 거기서 고생만 할 거야. 하지만 서연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하든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사관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전술 시험에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라서 점수 깎아주는 거 아니야? 체력 기준이 다르잖아. 당연히 쉽지. 그럴 때마다 서연은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자 생도들과 같은 기준으로 훈련받겠다고 더 높은 점수를 받겠다고. 그리고 2003년 졸업 후 인관할 때였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인사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소희 농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전사는 여성 장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럼 제가 첫 번째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인사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거기 가면 고생합니다. 아니, 고생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죠.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겁니까? 네. 왜죠?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결국 그녀의 지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특전사 교육대에 도착한 첫날 훈련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소희. 예.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일주일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해.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야. 그냥 현실이야. 이 훈련은 여자가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게 아니거든. 그럼 제가 통과하면요? 훈련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사과하지.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기상. 40kg 배낭을 메고 20km 행군. 밤새도록 계속되는 전술 훈련.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생존 훈련. 처음 3일 동안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못 버티겠다.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는 멍이 들었고 발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 여자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역시 여자는 안 돼. 그렇게 말할 명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훈련관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아직 있네? 예. 계속 할 거야? 예.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동기 남자생도 23명 중 4명이 탈락했습니다. 서연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훈련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소희, 잠깐 와봐. 예. 미안하다. 예? 내가 못 버틸 거라고 했지. 미안해. 내가 틀렸어. 그게 첫 번째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3개월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서연은 전체 23명 중 5등으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장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05년 7월 박서연 중위는 처음으로 해외 파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 소속 특수작전팀에 배치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날 팀장인 김소령이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중희. 예.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자 팀원을 원하지 않았어. 또 시작이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여기는 전쟁터야.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곳이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야. 그런 곳에서 나는 내 팀원들 걱정하기도 바빠. 제가 짐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성차별이라고 할 텐데. 김소령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는 그냥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거야. 그게 다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라크에서의 6개월.
서연은 팀의 정찰 및 정보 수집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지 여성들과의 접촉이 필요할 때는 그녀가 나섰습니다. 남자 대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은 테러 용의자 추적 임무를 받았습니다. 목표물이 현지 시장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장이 여성 전용 구역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난감해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현지 통역관 한 명과 함께 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해. 만약 정체가 탄로 나면 대원 5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저 혼자 가는 게 눈에 덜 띕니다. 결국 그녀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현지 여성 복장을 하고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통역관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과일 가게 뒤편에 숨어 있는 남자. 서연은 무전으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확인. 위치 전송합니다. 좋아, 철수해. 하지만 그 순간 목표물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목표물 이동 중. 추격합니다. 서연은 뒤를 쫓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계단, 또 다른 시장. 그녀는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목표물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권총을 겨눴습니다. 무기를 버려. 현지어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망설였습니다. 버리라고. 남자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5분 후 백업팀이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그날 밤 김소령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중희. 예. 고마워. 예? 내가 없었으면 오늘 작전 실패했어.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틀렸어. 너는 짐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일이 많더라. 그게 2번째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팀 내에서 서연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여자 대원이 아니라 그냥 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또 다른 벽을 마주했습니다. 2007년 박서연 대위는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4년간의 복무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해외 파병, 여러 작전 참여, 우수한 평가. 하지만 진급 결과가 나왔을 때 불합격.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인사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합평가 점수가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권리입니다. 알려주셔야죠. 인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더십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리더십? 제가 이라크에서 팀을 이끌었고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평가는 상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해 같이 임관한 남자 동기 18명 중 16명이 진급했습니다. 서연은 떨어진 2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해 그녀는 다시 진급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늦어진 거였습니다. 그 1년의 차이는 그 후로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같은 시기에 임관한 동기들은 중령이 될 때 그녀는 소령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대령이 될 때 그녀는 중령이었습니다.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박소령 실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진급은? 글쎄요. 여자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부하들이 따르기 힘들어해요. 가정도 생각하셔야죠. 결혼은 안 하실 건가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서연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멈추면 뒤따라오는 여성 장교들도 멈출 거라는 걸.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질 구출 작전. 그 작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015년 어느 날 박서연 소령은 우연히 자신의 인사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정기 평가 서류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 작전.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화랑무 공훈장을 받은 작전이었는데 인사 기록에는 그저 해외 파병 근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류인가? 서연은 인사과에 문의했습니다. 2011년 8월 작전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보안사항으로 분류된 작전이네요. 그럼 인사평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보안사항은 일반 인사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제 공로는요? 내부적으로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숨 걸고 수행한 작전이 인사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 그녀는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2014년 북한 무장공비 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 국제훈련 수상도 빠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두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작전에 참여한 남자 장교들의 기록에는 적어도 특별 작전 참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기록에만 없는 걸까요? 서연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기록이 누락된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2017년 서연은 우연히 예전 상관을 만났습니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함께했던 김 대령이었습니다. 박소령 오랜만이네. 대령님 반갑습니다. 술자리에서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인사 기록 확인해 봤나? 네, 봤습니다. 근데 2011년 작전이 없지? 네. 김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어. 자네가 화랑무 공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요? 일부 고위 장성들이 반대했어. 여자가 그런 훈장을 받는 게 적절하냐는 거였지.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훈장은 수여됐지만 대신 조건이 붙었어. 작전 내용을 최대한 축소해서 기록하라고. 왜요? 여성 장교가 실전에서 공을 세웠다는 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진실이었나 봐. 그래서 기록을 최소화한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안이라는 명목이면 가능해. 실제로 그 작전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 김 대령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나도 반대했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작았지. 미안해.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2014년 작전도 2016년 훈련도 같은 이유로 축소 기록됐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모든 기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박서연 중령은 레인저 학교 교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백 명의 특전사 후보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우진 대위였습니다. 훈련 중 정 대위는 다른 교육생들과 달리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 대위 혹시 나를 어디서 본 적 있나? 아닙니다. 하지만
정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선임이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령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인질 구출 작전 이야기요. 그 선임이 중령님이 구하신 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 선임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박대위 덕분이다.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요. 정 대위가 경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령님께 배우고 싶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그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기록은 지워질 수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것을. 그 후로 정우진 대위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영상, 동료들의 증언, 숨겨진 기록들. 그는 언젠가 이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그 회의실에서 정우진 대령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회의실에서 영상이 끝났을 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윤 중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진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 예, 중장님.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상부를 거스른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준장님이 손해를 보신 겁니다. 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방부 브리핑 취재차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령은 침착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자님, 이거 기사화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전사 장교의 숨겨진 기록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김 중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 대령,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안 문제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2011년에 일부 언론에 공개됐던 것들입니다. 단지 재조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면 중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 기록들이 인사 파일에 없는지. 김 중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봉인됐던 여성 장군의 실전 기록 12년 만에 공개. 능력인가 성별인가. 군대 내 유리천장 논란. 그녀는 목숨 걸고 싸웠다. 그런데 기록은 사라졌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함께했던 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탈레반의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박대위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작전의 팀원이었던 강소령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혼자 남았습니다. 적들을 유인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줬죠. 그런 사람을 두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모욕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출됐던 NGO 활동가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3주간 감금됐을 때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특수부대가 왔고 그중 한 명이 여성 장교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록이 지워졌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한편 박서연 준장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정우진 대령이 물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했던 일들이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관심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박서연 준장의 인사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누락된 전공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안 규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윤 중장은 사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였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군 내부의 특별조사팀이 구성됐습니다. 다른 여성 장교들의 기록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서연 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17명의 여성 장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로가 축소되거나 기록이 누락되거나 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매겨지거나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12월 1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서연 준장을 만났습니다. 준장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조직의 수장입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제 책임입니다. 장관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약속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행동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는 걸.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서연 준장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인사혁신과장. 그녀의 임무는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회의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참모들이 긴장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공로가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물론입니다, 준장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6개월 동안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여성 장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한 여성 중위는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수훈련병을 5명 배출했습니다. 근데 평가에는 평범한 성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여성 대위는 말했습니다. 저는 전술 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 상관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 기준으로는 잘했네라고요. 또 다른 여성 소령은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승진해서 계속 밀렸습니다. 이유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래요. 근데 남자 동기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문제없이 승진하던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서연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건 바꿔야 해. 서연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1. 모든 인사평가의 객관적 지표 도입. 2. 평가자 편견 방지 교육 의무화. 3. 보안 작전 기록의 인사 반영 절차 개선. 4. 여성 장교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고위 장성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건 너무 급진적입니다. 군대는 전통이 있는 조직입니다. 여성 우대 정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대가 아닙니다. 공정입니다. 똑같은 성과에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 그게 우대입니까?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딸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딸이 군인이 된다면 능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성별로 차별받는 걸 원하십니까? 장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개선안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걸. 2024년 6월 박서연 준장은 육군사관학교에 초청 강연자로 갔습니다. 생도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2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꿈에 부풀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던 그때를. 안녕하십니까? 박서연 준장입니다. 강당에 앉은 500명의 생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가 여성 생도였습니다. 많이 바뀌었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웅담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니까요. 생도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증명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입학하던 날부터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의 일까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일들까지, 그리고 기록이 지워졌던 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차별을 경험할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싸워야 하니까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한 여성 생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힘들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생도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둘째, 그녀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나 다음에 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생도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성 생도가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는 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저보다 더 강한 사람, 더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세요. 생도가 눈물을 글썽이며 격려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걸었던 길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다는 걸.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는 걸. 2024년 12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사 제도가 시행됐고 여성 장교들의 진급률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고 여전히 편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박서연 준장은 소장 진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이성 장군이었습니다. 승진 발표 후 정우진 대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 대령.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이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저보다 더 빨리 더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 그게 제 진짜 목표입니다. 역시 장군님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25년 어느 날, 박서연 소장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사관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군님께, 저는 작년에 장군님의 강연을 들었던 생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장군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생도입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장군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장군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지난 1년간 인관 후 부대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차별도 받았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장군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군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영웅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다는 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하신 거였다는 걸.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을 만들라고 하신 거였다는 걸. 장군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영웅은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장군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육군 중위 김지원 올림. 서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도 안도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 서연은 답장을 썼습니다. 지원 중위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웅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영웅이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군복을 입고 부대에 가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웅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 뒤를 따라올 후배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서연 소장. 편지를 보낸 후 서연은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안 회의, 여성 장교 멘토링 프로그램 점검, 그리고 새로 배치된 여성 소위들과의 면담. 끝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일들이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라는 걸. 저녁 퇴근길. 차를 몰고 가던 서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성생도 비율이 30%를 넘어섰는데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30%. 25년 전 자신이 입학했을 때는 5%도 안 됐는데. 많이 바뀌었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진짜 평등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카가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우리 지수 왔어? 응. 이모 있잖아.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내 꿈이 뭐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오, 그래? 뭐라고 했는데? 나는 이모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랬어? 응. 친구들이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고 했는데 나는 우리 이모 보면 몰라? 여자도 장군 할 수 있어. 라고 했어. 지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와 진짜? 하면서 놀라더라. 이모가 멋있대. 서연은 조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뭐가? 이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줘서. 당연하지. 이모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 지수가 서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모, 나도 이모처럼 될 수 있을까? 서연은 조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될 수 있어. 아니, 이모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왜냐하면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가 길을 닦아놨거든. 너는 이모보다 훨씬 쉽게 걸을 수 있을 거야. 와. 고마워 이모.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25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2025년 X월 X일. 오늘 조카 지수가 나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걱정됐다. 이 힘든 길을 왜 선택하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지수가 걸을 길은 내가 걸었던 길과는 다를 거라는 것을. 조금 더 평탄하고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따뜻한 길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이 25년을 버텨온 이유라는 것을.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세상을 바꿔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갈 것이니까.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가진 가장 큰 희망이다. 일기장을 덮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고.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우리는 빛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고. 박서현 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여성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더 많이 증명해야 했던 사람들. 차별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당신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별, 나이, 학력, 외모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럴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싸움을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용기가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당신이 닦은 길을 누군가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말할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함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